자, 우리 이어서는요, 한 39번까지 문제 풀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소비자 선택 이론 할 거니까, 그거 얘기 좀 이렇게 간단한 기본적인 얘기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32번 한번 풀어보셨나요? 어떻게 되나요? 32번. 자, 두 사람의 수요 함수가 있고요. 느낌이 이제 절편이 좀 다를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시장 수요 함수고 그때 가격 탄력성 구하는 거네요. A의 수요 곡선을 보니까 P로 바꿔 주시면은 뭐 절편을 보시는 게 중요한 건데 Q가 빵일 때는 P는 50이에요. 50. 그냥 이쪽은 뭐 큰 상관은 없는데 P가 빵일 때는 Q는 25고요. 25 이렇게 있고요. B 한번 볼까요? 자, B의 수요 곡선은 P는 20-Q네.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20이고 20, 여기 뭐 20, 뭐 대략 이렇게 그려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때 시장 전체 수요 곡선 어떻게 됩니까? 하면 아이고, 이게 20보다 크면은 A만 물건을 구입하고요. 20보다 싸면 둘 다 구입을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수요 곡선을 그린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그냥 표시하면요. 네, 이렇게 됐다가 이쪽에 두 개 합하는 거니까 45 정도가 되었을 때 기울기가 완만하게 되는 거 알 수 있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노란 색깔이 시장 수요 곡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문제는 가격 P가 30일 때 가격 탄력성이니까 여기가 20이고 30이 여기잖아요. 여기서 이게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하면 되네요. 끝이네, 끝. 그렇죠? 20분의 30, 뭐 1.5. 예. 사실은 이제 요 탄력성 구하세요 하니까 이게 뽀로코 공식을 쓰게 됐고요. 만약에 요 Q를 구하세요. 가격이 30일 때 시장 수요량은 얼마입니까? 그거 하게 되면 또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막 합치게 되면 틀리게 되고요. 요거만 A의 수요만 A만 구입하니까 A의 수요 곡선에 집어넣어 가지고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32번 그렇게 보시고요. 네. 33번은 지우세요. 그냥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모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34번으로 넘어갈게요. 예, 그냥 뭐 그거는 34번에 보시면 자, 노동시장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요 공급이 그냥 노동의 수요 공급으로만 바뀌었을 뿐이고 이제 구하는 공식이나 뭐 내용은 똑같아요. 자, 노동시장이니까 노동의 수량, 노동의 가격, 임금 이렇게 있고요. 노동의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이렇게 나와 있군요. 최저임금이 50일 경우 어떻게 되죠?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이렇게 한번 풀어보시고 자, 그럼 균형 수량과 균형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얼마 돼요? 이거 푸셨죠? 이거 안 푸셨어요? 걸리셨네. 안 푸셨다가 열심히 푸시다가 네? 거래량이 어떻게 되죠? 이걸로 놓고 풀면 10은 400 이렇게 되니까 네? 얼마 나왔어요? 200 220이요? 220 균형 임금은 얼마예요? 40 이렇게 되나봐요. 자, 근데 최저임금이 50 이랬으니까 균형임금보다 위에 있네요. 의미가 있네요. 그래서 이게 50 이렇게 됐을 때 시장의 고용량이니까 이만큼이네. 이걸 찾으셔야겠네. 임금이 50일 때 수요곡선에다 집어넣어야겠네요. 수요곡선이 50이니까 200 이렇게 되나요? 맞나? 200 이렇게 될 거고요. 임금의 탄력성 구하세요 하면은 요 직접 구하시면 되겠죠. 아니면 이거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렇게 하면 뭐 0.5 이렇게 나오나 봐요. 네, 그거 그대로 보시고 자, 넘어가서요. 35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뭐 오늘 하는 건 사실 똑같은 패턴이에요.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거니까 이제 익숙해지는 거죠. 자꾸 똑같은 걸 반복해서 풀어보면. 자, 쌀에 대한 시장 수요 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보기 중에 옳은 거 모두 고르세요. 이렇게 있네. P로 바꿔서 볼게요. 그러면 여기 뭐 100, 여기 100, P는 100 마이너스 Q 뭐 이렇게 있네요.
자, 그럼 기억을 만나볼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탄력성은 가격의 증가함수다. 가격이 커질수록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쪽으로 갈수록 가격이 커지잖아요. 탄력성 커지죠. 그러니까 뭐 사실 직접 구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뭐 우리가 그냥 원래 했던 거대로 하시면 돼요. 진리 맞네요. 니은 쌀의 수요는 비탄력적이다.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다 다르죠. 그러니까 알 수 없죠. 그렇죠? 뭐 당연히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은 쌀 판매로부터 얻는 수입은 가격의 증가함수이다. 그것도 사실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가격 우리가 판매 수입은 늘상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P 곱하기 Q인데 가격이 커질수록 얘가 커지는 경우는 어쩔 때 커져요? 가격이 상승했을 때 이게 왕창 줄면 안 되잖아요. 상승했을 때 사람들이 줄어도요. 조금밖에 안 줄어요. 그랬을 때 얘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디귿에 있는 것처럼 쌀 판매로 얻은 수입은 가격의 증가함수가 되려면 가격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아야 되네요. 그렇죠? 비탄력적이어야 한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되고요. 리을 쌀의 수요량이 75면 쌀의 가격 탄력성 구할 수 있겠죠. 75니까 수요량이 75니까 이거예요. 75. 그럼 가격은 25가 되겠죠. 그러면 분모분의 분자하면은 75분의 25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3분의 1 뭐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네, 그대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36번 보도록 합시다. 36번. 그러니까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페이지 162페이지까지 갔잖아요. 오늘 200페이지 푼 거예요. 아셨죠? 자, 거기 보시면 소비자에게 종량세를 부과한 다음에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각각 이렇게 변했네요. 이거 원래 세무사 제정하게 나왔던 기출 문제예요. 출처를 말씀은 안 하셨는데 뭐 아무튼 자, 수요 곡선 있고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네. 시키는 대로 해보시죠. 공급 곡선이 QS는 P 이렇게 있고요. QD는 이렇게 있네요. QD는 우하향하는 건데 QD는 100 P T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소비자한테 종량세를 부과했으니까 이렇게 됐네요. 그럼 원래 수요 곡선은 조세 부과 전은 이 T가 없었을 때겠죠. 그래서 D 원래 조세 부과 전 이렇게 보면 100 P 뭐 이렇게 됐었을 거네요. 그렇죠? 012를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원래는 이게 0이에요. 원래 점. 이거 원래고 수요 곡선이 편익이 밑으로 감소한 거예요. 세금 부과한 만큼.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한 거랑 똑같죠. 점을 3개 찾아야죠. 공급 곡선 이동시키면 여길 지나갔을 거라는 거예요. 1,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여기서 물어본 게 바로 뭔가 봤더니 조세 수입 함수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게 수요를 이동하니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거래량이 이거잖아요. 여기가 거래량이고 점점점점점 해서 조세 수입이 이거잖아요. 이거. 이 빚금침만큼이 정부의 조세 수입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부의 조세 수입은 그래서 거래량을 찾으셔야겠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거래량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 공급 곡선하고요. 요거 같이 이꼴로 놓고 푸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P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EQ가 1리 넘어가서 EQ는 100 T 이렇게 되고요. 따라서 Q는 50 2분의 T인가요? 2분의 T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조세 수입은 이게 50 2분의 T고 이거는 그냥 T잖아요. T. 그러니까 조세 수입은 T에다가 50 2분의 T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풀었으면 50T 2분의 1 T의 제곱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조세 수입이 극대될 때 이거 미분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50 T 2분의 1 T의 제곱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전에 본 거랑 비슷해요. 이게 T 텍스 레이 뭐 조세라고 하면 그때 얻게 되는 조세 수입은 모양 자체가 T가 빵이면 빵이고요. 그렇죠? 0에서 세금이 빵이면 하나도 조세 수입이 없겠죠. 근데 너무 많이 100% 하게 되면 역시 뭐 레퍼 곡선인가 이런 형태 되는 거 알 거예요. 그래서
요거 급대되는 값 찾으세요는 요거 한번 t로 미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미분하면은 50 마이너스 이거 내려가니까 t 이거 제로로 놓으면 t는 50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37번 가볼게요. 37번 체크하시고 한번 잘 풀어보세요. 한번. 이것도 재밌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37 어떤 재화의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뭐 여기 또 힌트인가 봐요. 굳이 마이너스 1까지 줬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용 안 하시면은 힘들 거다라는 거 알 수 있겠고 공급 함수가 2분의 1 P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조세 부과 전의 거래량이 50. 뭐 여기까지 그려진 대로 한번 해볼게요. 주어진 정보대로. 그래서 공급 곡선이 원점을 지나네요. 이렇게 있고 Q는 2분의 1 P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공급 곡선은 P로 바꿔주시는 게 편해요. 그래서 P는 2Q 이렇게요. P는 2Q 이렇게요. 근데 여기다가 세금을 부과했어요. 그래서 공급 곡선의 상방 이동했어요. 텍스 부과한 가격은 그냥 T로 부과했다 할게요. 2Q 플러스 T 이렇게 합시다. 오케이, 여기까지 돼 있고 수요 곡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래요. 이거 좀 잘 체크하 신경 쓰셔서 보시고요. 얼마의 조사가 부과됐을까? 이 t를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자, 역시 우리가 0, 1, 2 그걸 찾으시면 돼요. 0, 여기 1, 리리릭 2 요걸 찾으시면 되겠죠. 주어진 정보를 가만히 보니까 조세 부과 전에 거래량이 50이에요. 이게 50이네요. 50 있고 단위당 t의 조세를 부과했을 때 그 이후의 거래량이 40이에요. 40 이렇게 있네요. 그럼 이게 50이니까 조세 부과 전에 가격은 100 이걸 구할 수 있고 이거는 뭐 여기까지는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건 지우시죠. 이게 100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40일 때 이거 어떻게 되죠? 이거 값을 알 수 있나요? 이거 값?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요. 요 길이랑 이 직각삼곡선이잖아요. 그래서 요 길이랑 길이가 똑같은 거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러니까 요 길이가 10이니까 요 길이도 10 돼서 여기는 110 이렇게 되는 거 대충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2점 소비자 가격은 110이고 생산자가 받는 가격은 40을 집어넣으면 80이잖아요. 여기 2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80 이렇게 되니까 세금 크기는 요 차이 110하고 80 차이인 30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뭐 역시 그냥 연산이에요. 이게 경제학이 좀 어렵다라고 하면 첫 번째는 계산 문제 때문에 좀 어렵고요. 그다음 그래프가 많다라고 하는데 계산 문제는 여기 뭐 미분도 간단한 미분밖에 안 하거든요. 여기 뭐 엄청난 무슨 뭐 적분 이런 거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수학을 못해서 그런 건 아니고 연산을 잘 좀 느리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어떻게 식을 세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확실히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요 문제를 자꾸 숙달시켜서 거꾸로 이론을 보시면 오히려 더 이론이 또 도움 될 거예요. 자, 38번 한번 가볼게요. 자, 뭐 거의 끝났으니까 한번 봐보시죠. 수요 함수가 이렇게 있고 공급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이거 한번 구해보세요. 이거 오늘 계속 했던 거네. 38번 수요 함수가 P는 70-2Q 70-2Q 네, 이렇게 있고요. 공급 함수도 P로 친절하게 정리해 줬네요. P는 10 플러스 Q 이렇게 돼 있네요. 오케이. 단위당 T1의 물품세가 부과됐을 때 단위당 T1이니까 세금 부과한 이후에 10 플러스 Q 여기다 이제 T 이걸 부과한 거예요. 그러네요. 그때 사중 손실이 24다. 이거네요. 이게 24다. 그래서 0, 1, 2 그 값을 뭐 찾아서 T를 구하셔야 되겠죠. 우선은 요 0점을 찾으시고 여기 1점을 찾으시고 2점을 찾으시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요거 두 개 각게 놓고 푸시면은
3Q는 60 이렇게 되는 거니까 Q는 20 이렇게 되겠죠. 요거서 Q는 20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 여길 찾아야겠네. 요 거래량. 요 거래량은 이거랑 이거 같게 놓고 푸셔야 되죠. 이거랑 이거. 우리의 관심사는 Q가 관심사니까. 왜냐면 요 높이를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24로 주어졌으니까 요거만 찾으면 된다고요. 그래서 얘네 둘 같게 놓고 푸시면 이렇게요. 풀 수 있겠죠. P가 같아지게 되는 거니까 10 플러스 Q 플러스 T는 70 마이너스 2Q. 그러면 3Q는 60 마이너스 T. 뭐 이렇게 되니까 T, Q는 20 마이너스 2분의 T. 뭐 이렇게 되나 봐요. 20 마이너스 2분의 T. 이렇게요. 아유, 그러면은 이거 해야 되네. 이 차이가 2분의 T라는 거고요. 2분의 T 곱하기 T 곱하기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그건 24 이렇게 하시면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충 오늘은 수업 들으신 다음에 어떤 거 보시면 직접 계산하신 건 여러분들이 계속 하셔야 돼요. 물론 지금부터 좀 여기 배운 데까지 연습하시면 되고요. 아, 대충 시험 문제가 수요 공급에서는 탄력성하고 이런 문제가 나오는구나. 그런 거랑 대충 감만 잡으시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구나. 그것만 잡으시면 그걸로도 우선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39번 가볼게요. 아, 이거는 제목이 종가세 부가시 경제적 효과예요. 아시겠지만은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할 때요. 만약에 종량세를 부과한다라고 하면 이게 평행하게 이렇게 이동해요. 단위당 뭐 세금 이렇게 부과하게 되니까 100원 이렇게 부과하면은 상방으로 평행하게 이동하는데 종가세다라고 하면 가격에다가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생산량이 작을 때는 이게 만약에 100원이라 할게요. 10% 부과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세금이 10 올라가고요. 자, 요 높이가 1000원이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100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공급 곡선이 이렇게 기울기가 다르게 올라간다. 그 정도만 차이가 있어요. 자, 여기서 똑같은 패턴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정리를 해 보시면 휴대폰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고요. 공급 곡선이 60 플러스 4Q. 뭐 친절하게 정리해 줬네요. P가 60 플러스 4Q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줄에 보니까 25%의 종가세를 부과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격에다가 25%만큼 더 부과하게 된 거니까 요 곡선이 이렇게 기울기가 좀 바뀌겠죠. 그래서 요거 새로운 텍스를 부과한 가격은 1.25, 25% 부과했으니까 P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60 곱하기 1.25 하면은 75고요. 75 플러스 1.25 곱하기 4 하니까 5Q. 뭐 이렇게 변했다. 요거만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수요 곡선 195 마이너스 Q니까 그대로요. P는 195 마이너스 Q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때 소비자 가격과 정부의 조세 수입 구하세요. 뭐 이게 구하셔야죠. 뭐 여기가 0, 여기가 1, 띠리리리 구해가지고 2. 정부의 조세 수입은 1과 2 그 차이가 높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에다가 요 직사각형 면적, 그러니까 요거를 구하셔야죠. 요 구하시게 되면 20 이렇게 나오게 되나 봐요. 요거랑 요거 같이 푸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해서 푸시게 되면 20 나오게 되고, 그러면 요 높이도 구하셔야 돼요. 20을 여기다 집어넣으시고 그러면 175 이렇게 나오고 20을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80이니까 140 되나요? 140. 그래서 조세 수입, 이게 조세 수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이제 평행 이동이 아니라 기울기가 바뀌면서 이동했다. 그것만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그 40번 보조금을 잘 포인트로 잡아서 보세요. 수요 함수가 있고 공급 함수가 있을 때 단위당 보조금을 지급한 다음 재화 가격이 100원 하락하였다. 정부가 지급한 보조금
크기는 얼마인가? 거기 중간에 핵심 체크 나와 있잖아요. 공고곡선이 100원만큼 하방 이동하는 거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고곡선 P는 500 플러스 3Q 마이너스 X 해가지고요. 균형값 구하시면 되겠네요. 뭐 패턴은 똑같으니까 그거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맡기도록 할게요. 네, 그렇게 하시고요. 자, 우리 좀 남은 시간은 다음 시간에 내일이죠. 그 소비자 선택 이론을 해야 되니까 그 전체적인 얘기만 조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필기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요. 아니면 그냥 그냥 머리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면 그대로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거는 수요 공급 곡선에 대해서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디맨드 곡선, 이게 공급 곡선. 이 균형에 대해서 봤기 때문에 이제 지금 볼 거는 이제 요 수요 곡선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수요 곡선은 소비자가 선택하는 거니까 소비자 선택 이론 이렇게 얘기해요.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잘 선택한다. 그걸 볼 거예요. 자, 소비자의 목적은요. 소비를 통해서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구니에다가 X라는 재화랑 Y라는 재화를 바구니에 담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바구니에다가 X, Y를 담네요. 그랬을 때 얻게 되는 만족, 그걸 유틸리티라고 얘기해요. 그 만족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하게 되네요. 근데 바구니에 많이 담으면 훨씬 좋겠죠. 근데 희소성이라는 게 언제나 발목을 잡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산제약식이랑 희소성이 여기 딱 발목을 잡게 돼서 주어진 소득 내에서 얼마짜리 하는 X제를 몇 개 사고 얼마짜리 하는 Y제를 몇 개 샀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소득이라 할게요. 그리고 이거는 얼마짜리 한 X제를 몇 개 샀나? X제에 지출하는 금액이에요. X제의 지출액. 자, 요거는 Y제에 대한 지출액이에요. 그래서 X제에 대한 지출액과 Y제에 대한 지출액을 합쳐서 소득을 넘어서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돈 다 쓴다 이렇게 가정하고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항상 보는 게 이제 수요 요거 효용함수에 대해서 이제 먼저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효용함수는 원래는 이제 n개 재화가 있으면 n까지 쭉 나열할 수 있는데 그냥 재화 자체가 두 개만 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네요. x랑 y.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할게요. 루트 x, y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가 변수가 원래 3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3차원 형태로 나타내야 된다고요. x, y, 효용 이렇게 되고요. 루트가 쓰여져 있으니까 모양 자체는 효용함수가 이렇게 약간 위에서 누르면서 체감적으로 증가하는 형태가 돼요. 근데 나의 관심사는 변수 3개 다 나타내기 힘드니까 경작에서 단순화시키는 방법이 x랑 u가 관심이다. 그럼 x랑 u가 관심이니까 여기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x랑 u가 관심 이렇게 돼요. 그러면 y를 고정시키는 거예요. 1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루트 x잖아요. 그럼 모양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효용함수는 루트 x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총 효용이고요. 자,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우리는 한계 효용이다 이렇게 나타내네요. 그래서 한계 효용을 나타낼 수 있어요. 우선 한계 효용이 기울기가 플러스다라고 하면 쓰레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효용이 x의 소비량이 증가할수록 효용이 증가한다는 거죠. 자, 요거는 x에다가 2분의 1승 이렇게 하면 2분의 1이 내려오고요. 2분의 1이 내려오고 x에다가 하나 빠지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해서요. 2 루트 x분의 1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x 소비량이 점차 증가할 때 여기 보면 x 소비량이 증가할 때 이게 분모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계 효용이 작아지네요. 그래서 이거를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렇죠? 자, 저의 관심사는 x랑 효용이 아니라 y랑 효용이 관심사다라고 하면 여기 칠판에다가 y랑 효용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뭐 이런 식으로 형태가 될 거예요. 그 다음 나의 관심사가 우리는 효용 자체가 순서가 중요해요. 이 값이 뭐 큰 의미를 지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나 상대적인 내가 몇 등 안에 드는가 퍼센티지가 중요하니까 서수적 효용을 상정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관심사가 저 효용을 제거하고요. 이 효용 크기 제거하고 바구니에 x, y를 몇 개 담는가가 관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x랑 y를 관심사가 되는 거고요. 저기 효용함수 중에서 루트 x, y 이렇게 있으면 관심사가 얘는 없네요.
그렇죠? 얘를 고정시키고 XY 관계로 나타낸 거. 이것을 동일한 효용이죠. 효용 똑같은 걸 가져다주는 무차별 곡선이다 얘기하고요. 무차별 곡선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y로 식을 정리하면 돼요. 이거 루트를 없애야 되잖아요. 제곱하면 없어져요. 그러면 xy는 u의 제곱하니까 y는 x분의 1에다가 어떤 효용의 제곱해서 직각삼각곡선 되네. 이거를 인디퍼런스 커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이건 모양 자체가 XY가 둘 다 관심사가 되니까 여기에 접선의 기울기는 요거는 Y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X의 한계 효용, Y의 한계 효용 할 텐데 여기서의 요거의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MRS라고 그러고요. MRS XY 이거 좀 바로바로 이해하셔야 돼요. 델타 X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바로 슬래시를 그시면 X가 이제 분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X에 대한 한계 효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기준 역할을 하는 게 YJ예요. 그래서 MUY. 그러니까 YJ가 기준이고 관심사는 X. 그러니까 X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수평축에는 이 X가 언제나 우리의 관심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내가 이 점을 선택하고 있는 상태에서요. B점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자, 느껴보시면 B로 갈수록 이쪽으로 점차 갈수록 X가 많아져요. 우리는 희소할수록 되게 소중하고 애지중지하는 건데 A에서 B로 갈수록 X제가 많아지니까 X에 대한 애지중지는 떨어진다고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MRS가 떨어지는 거니까 X에 대한 한계 효용이 작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한계 대체율이 체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한계 효용과 한계 대체율은 항상 직접 관련이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다양한 효용함수를 우리가 얘기할 거예요. 지금 본 것처럼 이렇게 콥더글라스 효용함수를 보기도 하겠고요. 아니면 이렇게 나와 있는 완전 대체제의 효용함수를 주기도 할 거고요. 그러니까 이 효용함수랑 무차별 곡선은 똑같다라는 거 떠올리시면 될 거예요. 이거 그림 그리면 어떻게 돼요? 그림 그리면 x가 있고 y가 있으면 우하형은 직선이죠. 기울기 역할을 하는 게 b분의 a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b분의 a가 기울기 MRS가 되는 것이고요. 반면에 효용함수를 또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완전 보완제는 둘 중에 작은 거에 의해서 영향받네요. 그래서 뭐 알파 x, 베타 y 이렇게 돼 있으면 첫 번째 우리가 체크하셔야 될 거는 문제 풀 때 요거는 L자 형태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같아질 때 결합 비율이에요. 같아질 때 우리가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무차별 곡선을 그리게 되면 x, y가 되고요. L자 형태잖아요. 그래서 L자 형태 이렇게 지니게 되는데 그 L자 할 때는 요 꼭지점 꺾여지는 부분이 중요해요. 요 꺾여지는 부분이 요거 두 개 같을 때가 되는 거니까 요거가 바로 x분의 y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x분의 y로 정리하셔야 돼요. x분의 y는 이거 같은 거니까 x 1로 가고 베타가 1로 가면 베타분의 알파 이렇게 되죠. 뭐 차근차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알파가 이만큼 갔을 때 베타가 이만큼 간다. 결합 비율을 나타내요.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관심사가 되는 게 이게 이제 뭐 매번 그 미시경제학 책이 있어가지고 나온다. 근데 회계사 시험에는 안 나오고요. 오히려 세무사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그 준선형 효용함수라는 거예요. 준선형 우리 책에도 들어갔어요 이번에 효용함수인데요. 옛날에 간평사 여기에서 나왔었는데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루트 x 플러스 y 효용함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y에서 보면 이게 직선이잖아요. 근데 이 x에 보면 이렇게 곡선이니까 완전한 선형은 이런 걸 이제 선형이라고 그래. 직선이라고 그러는데 쾌자의 약간 비슷하다는 거예요. 거의. 그래서 쾌자의 리니어 유틸리티 펑션이다.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것도 MRS 구하면 원점에 대해서 이게 볼록한 형태를 그리긴 해요. 볼록한 형태를 그리긴 하는데 이렇게 그리긴 해요. 근데 이제 뭐가 재밌는 거냐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텐데 요거는요 완전 보완제 관계할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뭐예요? 소득 효과만 있고 대체 효과가 빵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다시요 이렇게 생긴 완전 보완제일 때는 대체 효과가 빵인 무차별 곡선 효용함수 하는데 그럼 소득 효과가 빵인 경우는 있지 않을까? 그게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는요. 소득 효과가 가격 효과는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로 나눠지는데 이때 소득 효과가 빵인 경우가 준선형 효용함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책에서는 저렇게 루트 x 플러스 y가 가장 일반적인 준선형 효용함수인데 그걸 좀
저자분이 좀 다르게 하려고 x 플러스 루트 y 이렇게 해가지고 좀 다르게 표시했는데 그것보다는 모든 교과서가 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걸로 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효용함수를 무차별 곡선 여기에 모든 게 다 집약해서 반영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무차별 곡선의 특징 이런 거는 그냥 뭐 당연한 거니까 필요가 없을 거예요. 여기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효용이 증가하고요. 그걸 단조성이라고 그러죠. 단조성이라고 그러고 무차별 곡선은 교차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또 뭐 우하향해야 되고요. 뭐 그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더 나가서는 그 사전 편찬식 우리 책에도 박스로 나와 있는데 그 경우에는 무차별 곡선이 어느 한 점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무차별 곡선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효용함수를 다 배우면 우리는 요 예산제약식 요거를 볼 거예요. 자, 요거는 아시다시피 구입 가능한 한 영역이에요. 저기 희소성 나타낸다고 그랬죠. x가 있고 y가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돈을 가지고 x제만 구입한다라고 하면 이거 먼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y로 바꾸지 마시고요. 좀 생각해 보세요. 여기 x만 구입하려면 y 소비량이 빵이에요. y의 가격은 빵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빵이면은 이게 날아가니까 x 최대한 구입 가능한 거는 소득을 px로 나눠주는 거네요. 그래서 m을 px로 나눠주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는 똑같은 패턴으로 y제만 사네요. 그러니까 내가 소득 m을 갖고 y제 가격 이렇게 나눠주는 거네요. 요게 기울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역시 기울기는요 xy의 교환 비율인데 객관적 교환 비율인데 관심사가 되는 게 x래니까요. 그래서 요 가격은 x의 가격이 나의 관심사예요. 아이고 죄송해요. x의 관심사가 되는데 기준 역할을 하는 게 이제 y제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객관적인 교환 상대 가격 비율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 두 개 이제 짬뽕하게 되면 그러면 x, y 돼서 주어진 예산선 내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무차별 곡선 이렇게 접하게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효용 극대화하는 점은 여기 나와 있는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에 접하는 점이 바로 효용 극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요것도 의미가 있어요. 바구니에 x랑 y를 몇 개 담아야 할 것인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문제도 보시면 알겠지만 거시랑 미시의 차이점 뭐냐면 미시는 계산을 해야 돼요. 이렇게 주어진 제약식과 목적식을 통해 가지고요. 솔루션을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미시 경작 이런 거 보면 주로 이제 값을 막 구하세요. 이런 거를 막 문제내요. 근데 거시는 약간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얘기랑 학파간 얘기 뭐 이런 거고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 맥락이 좀 숨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시보다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손쉬울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의미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보세요. 내가 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 게 XY, 선택 가능한 게 XY밖에 없어요. 엄마가 나한테 주는 소득 고정돼 있고요. 픽스돼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X랑 PY는 완전 경쟁 시장을 상정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결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이 고정돼 있고 PX도 고정돼 있고 PY도 이렇게 고정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어떤 하나가 변하게 되면은 우리가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처럼 예산선 자체가 이동하게 돼요. 그게 관심사 되는 게 자, 여기서 우리가 도출하게 된 게 요거 균형점을 연결한 게 X에 대한 수요 곡선이라고 해볼게요. 아까 했던 것처럼 PX, PY, M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자, 얘네들은 가만히 고정돼 있고요. X의 가격만 하락했어요. X의 가격만 하락하면 예산선이 이렇게 변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X의 소비량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 가격이 변화했네요. 그때 효용 극대화하는 점 어느 한 점을 찾아냈고요. 1. X의 가격이 더 하락했어요. 그렇게 돼서 가격이 이렇게 또 더 하락했어요. 그럼 여기 어느 점? 2 이렇게 찾을 수 있고요. 그래서 관심 있는 여기 점들 연결한 거를 가격이 변했으니까 이것을 PCC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PCC와 관련된 뭐 얘기는 말 문제로도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거고 여기는 바로 뭐예요? 여기는 느낌 자체가 뭐냐면 가격이 하락하는 거예요. 예산선 반드시 쓰셔서 보시면 돼요. M은 PX, X 더하기 PY, Y 이렇게 있어요. 자, 다시 볼게요. 여기 소득 M은 고정돼 있고요. PY도 고정돼 있어요. 지금 변하는 건 뭐냐면 X의 가격만 하락한 거예요. X의 가격이 하락했는데 PCC가 오른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우상향하게 되면 XY 소비량이 같이 증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요. 뭐 이해되시죠? 이거는?
그러면 X의 가격이 하락했을 때 다른 재화의 가격 얘는 어떻게 됐어요? 증가했네. 교차 탄력성 구하면 어떻게 돼요? 부호가 마이너스네요. 두 재화 간의 관계는 보완제 관계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반면에 PCC가 이렇게 돼서 만약에 우하향하는 걸 할게요. 이쪽 부분. 이쪽은 PCC가 우하향한다라고 할게요. 자, 여기다 보시면 예산선 다시 한번 써볼게요. M 이렇게 있을 때 PX, X 더하기 PY, Y 이렇게 있는데 역시 고정되어 있는 게 뭔가 보셔야 돼요. 얘랑 얘가 고정되어 있어요. 그때 X의 가격이 하락했는데 PCC가 하락하면 이거 보셔야 돼요. 지금 여기는 다 증가하는 건데 이렇게 내려간다는 건 가격이 지금 X의 가격이 하락할 때 Y의 소비량은 줄어들잖아요. X의 소비량은 늘고요. 그렇죠? 보이셔야 되는데 그럼 이게 떨어질 때 X의 소비량은 늘고요. 얘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얘가 줄어드니까 얘가 증가할 때 조금밖에 증가 못하는데 얘가 줄어드니까 대신 얘는 많이 증가할 수 있겠죠. 아무튼 PCC가 저렇게 우하향하게 되면 X의 가격이 하락할 때 Y의 소비량은 줄어드네요. 부호가 같은 방향이에요. 아, 교차 탄력성 0보다 커서 대체 관계다. 이렇게 알 수가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가격이 변할 수 있고요. 또 하나, Y의 가격은 별로 변화의 의미가 없고요. 또 하나 변할 수 있는 건 소득이 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득이 변할 때는 예산선이 이렇게 있다가 평행하게 이동하네요. 그렇죠? 평행하게 이동해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선이 평행하게 이동하는 점, 요거를 쭉 나열한 거를 우리가 인컴이 변했을 때 곡선이다 해서 ICC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나의 관심사는 역시 예산선 하나 써놓고 보도록 할게요. 소득 M이 이렇게 있는데 PX랑 X 그리고 PY랑 Y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뭐가 변하는 거예요? 소득이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X의 가격과 X, Y의 가격은 고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그럼 지금 상황에서 소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소득이 증가할 때 PCC가 이렇게 우상하게 되면 소득이 증가한 게 X 소비량이 증가하고 역시 Y 소비량도 증가하게 되니까 이건 두 재화가 이제 정상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PCC가 이렇게 안 생겼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가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ICC가 이렇게 생기면 이게 좌상방으로 됐다라는 얘기는요. X의 소비량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소득이 증가할 때 여기다 쓰지 않을게요. X의 소비량은 줄어들고 대신 돈이 남으니까 물론 Y제 소비량이 이렇게 많이 증가한다고요. 그러면 소득이 증가할 때 X의 소비량이 줄어드니까 소득 탄력성 구하면 0보다 작고요. X제가 열등제라는 거 알 수 있네요. 나의 관심사가 X랑 Y 평면에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 그래프 보는 거 연습이니까 잠깐 보세요. 지금 요 관계 볼게요. 요 관계를 칠판에다 나타내 볼게요. 근데 나의 관심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요 관심사가 X고요. PX에 이렇게 평면에다 나타낼래요. 이렇게 되면 자 수요 곡선이잖아요. 이게 디맨드 곡선. 그러니까 소득이 지금 증가했잖아요. 증가했는데 X의 소비량이 감소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X랑 PX는 다른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아이고 수요 곡선이 안쪽으로 이동하네. 열등제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나의 관심사는 그냥 직접 보지 뭐. M 하고요. X를 바로 다이렉트로 보시면 나의 관심사는 X고 여기 M이요. 소득. 이게 직접 관심사가 되면 자 위에 거는 소득이 증가할 때 X의 소비량이 증가했으니까 우상향하게 될 텐데 여기서는 소득이 증가할 때 이게 감소했잖아요. 그럼 그림 자체가 소득이 증가할 때 얘가 감소하네. 모양이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거 뭔가 이름을 붙여야 되는 건 수요 곡선이고요. 디맨드 곡선. 그래서 이거 이름은 그냥 우리가 엥겔 곡선이다 이름을 붙인 거예요. 독일의 그 통계청장 했던 통계학자 이름을 따서요. 저렇게 붙인 거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살펴볼 거는 소득이라든가 X의 가격, Y의 가격도 마찬가지예요. 변했을 때 뭐가 어떻게 변하는가 그거를 보려고 하는데 조금만 더 할게요. 자,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가 어떤 X제에 대한 수요 함수를 씁니다라고 하면 X의 가격, Y의 가격, 소득 이렇게 나타내는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 관심이 없는 거는 다 픽스드 돼 있다 이렇게 고정돼 있다라는 거 세터리스 페리부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자 이게 보세요. X의 가격이 싸졌어요. 그럼 사람들은 당연히 싸진 거를 많이 선택한다. 그래서
싸진 거를 많이 선택하는 거, 이거를 우리는 대체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당연히 싸진 걸 많이 선택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까 뭐였었냐면 x제 가격이 싸지게 되면 이게 x제고요. 이게 y제인데 예산선이 이렇게 변해요. 그러니까 아까까지는 이런 점은 선택할 수 없는 영역이었는데 이제 구입 가능한 영역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화폐로 나타낸 명목소득은 그대로인데 상품 구매력이 증가하니까 그걸 실질 소득이 증가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얘가 싸지면서 여기 나와 있는 소득은 가만히 있는 척 하는데요. 사실 바구니에다 물건을 더 담을 수 있는, 즉 구매력이 증가해서요. 얘가 이제 증가하는 거예요. 이 안에 내실은. 그래서 실질 소득이 증가했으니까 실질이라는 말이 사실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실질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 이렇게 나타내는 건데 이게 빼서 소득 효과라고 해서 실질 소득이 증가해서 얘가 정상제가 되면 소득이 증가했으니까 X의 소비량이 더 증가할 거고요. 만약에 열등제면 이게 감소할 것이고요. 그래서 대체 효과, 소득 효과가 열등제는 반대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래서 가격이 영향을 미친 가격 효과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체 효과, 소득 효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우리는 얘 변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픽스드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 약간 노이즈예요. 이거 잡음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거를 제거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실질 소득의 효과를 제거한다라는 거 우리가 보상한다 이런 말을 쓸 거예요. 그래서 보상된 수요 곡선,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소득 효과를 제거한 이 뜻이고요. 소득 효과를 제거한 이 뜻이고요. 요 얘기를 다시 쓰면은 가격 효과는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로 나타내는데 소득 효과를 제거했으니까 뭐만 남아요? 대체 효과만 남지. 그래서 대체 효과만 고려한 효과만 나타낸 수요 곡선을 보상 수요 곡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를요. 이거는 정상제잖아요. 정상제니까 대체 효과도 가격 하락으로 X의 소비량이 증가했고 소득 효과도 소득 탄력성이 플러스인 거예요. 그래서 같이 증가했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열등제인 경우 한번 볼게요. 자, 열등제인 경우는 이게 X가 이렇게 있고요. 수요 함수 이거 한 줄로 그냥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래서 Y 있고 소득 이렇게 있는데 자, 똑같은 패턴으로 볼게요. X의 가격이 하락했어요. 그래서 X의 소비량이 증가했어요. 이거는 당연히 언제나 진리예요. 그리고 부호를 매긴다 하면 얘가 싸졌을 때 증가했으니까 이건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라는 거는 부호가 서로 반대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소득 효과는 얘가 하락하게 되니까 얘가 증가했어요. 원래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근데 열등제예요. 그래서 소득이 증가하다 보니까 얘가 감소해요. 그러니까 얘에서부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부호를 표시할까 아니면 여기서부터 할까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감소했을 때 소득이 증가해서 열등제니까 얘가 감소한다고요. 그래서 우린 여기서부터 그냥 얘기해가지고요. 감소할 때 감소하니까 아무튼 요거는 플러스 효과, 같은 부호잖아요. 부호가 같은 방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크기 때문에 이때 총 효과는 X의 소비량이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게 됐네요. 근데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이 효과가 더 큰 경우를 볼게요. 여기 효과가 이렇게 굉장히 커요. 이게 굉장히 이렇게 커가지고요. 얘가 이렇게 왕창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자, 우리 눈에는 모든 게 다 보이지 않아요. 저 중간에 변화되는 프로세스가 다 보이는 게 아니라 변화 전과 변화 후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비교 정태 분석이니까. 여기 X라고 할게요. PX라고 할게요. 자, 하나의 점을 찾아볼게요. 자, 여기서 시작해요. 자, 그래서 X의 가격이 하락했어요. 하락했어. 그러니까 대체 효과는 바로 싸진 거 많이 소비하는 거예요. 가격이 하락해서 대체 효과에 의해서 X의 소비량이 이렇게 증가한 거예요. 그리고 대체 효과만 나타낸 수요 곡선, 이걸 우리는 보상된 힉스 보상 수요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소득 효과까지 그려야 돼요. 소득 효과는 X의 가격이 하락해서 소득이 증가했는데 그래서 열등제네요. 열등제래 가지고 감소했는데 저 효과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X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대체 효과가 발생했는데 소득 효과는 X의 소비량이 줄어드는 건데 저 줄어드는 힘이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소득 효과가 이렇게 많이 줄어들고 우리 눈에는요. 원래 처음 점인 요거가 하나 딱 보이고요. 그 다음에 대체 효과, 소득 효과가 막 싸운 다음에 눈에는 딱 이것만 보이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가격을 나타내는 수요 곡선을 그리세요라고 하면 0과 2를 연결한 이런 형태가 되고요. 이게 이상한 경우네요. 이렇게 된 경우는 대체 효과보다 소득 효과가 센 건데 특히 전제 조건이 열등제 중에서 그래서 열등제 중에서 대체 효과보다 소득 효과가 센 이런 경우를 우리가 기펜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기펜제가 이제 항상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되고요. 요것만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제 대체 효과, 소득 효과는 노동의 후방 굴절하는 것부터 여러 군데 많이 사용하게 될 텐데 이거는 진리예요, 진리. 항상 이거는 우리 직관하고 또 딱 부합해요. 근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요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노동의 후방 굴절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 똑같은 패턴 하나 볼게요. 노동 곡선이고 노동의 거래량이고 임금이에요. 자, 여기서 시작할게요. 임금을 올려주면은요, 당연히 사람들은 일을 더 해요. 왜냐하면 여가를 즐길 때 마음이 아프잖아요.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이 대체 효과에 의해서는요, 임금을 올려주면 당연히 노동의 공급이 증가하니까 이게 보상 노동 곡선은 당연히 우상향해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소득 효과가 발생해서 특히 뭐 이상한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오히려 이게 감소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게 소득 효과가 더 커지게 되면 그러면 여기가 2점이 돼서 노동 공급 곡선이 이렇게 증가하다가 이제 물론 후반 굴절되는 이렇게 좀 이상한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 거. 이때도 역시 대체 효과보다 소득 효과가 커지는 뭐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우선 심플하게 말씀드렸고요. 이제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문제를 꼬아요. 그래서 지금 본 것처럼 이 효용함수를 다양하게 꼬기도 하고요. 요거를 많잖아요. 완전 대체제, 보완제, 준선형 등등 이렇게 있고요. 예산선도 꼬아요. 예산선도 그냥 우하향하는 직선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물건을 구입할 때 얼마 이상 너한테는 안 팔아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꺾여지는 거예요. 요거 한번 잘 보세요. 요거 한번 잘 보세요. 좀 크게 그릴게요. 여기까지 할 테니까 한번 보시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원래 예산선이 있었는데 상품 구매량이 이게 X제예요. X0 이상 소비하게 될 때는요. 가격이 비싸진다 할게요. 자, 그럼 우리가 요거 볼게요. 원래 예산선이 이렇게 있었는데 X의 가격이 비싸지면 예산선이 이게 Y제는 가만히 있고 X제 가격만 비싸지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예산선이 이렇게 있었는데 X 가격이 2배로 비싸지면 예산선이 이렇게 변하고요. 더 나가서 X 가격이 더 비싸지면 이렇게 변하고요. X 가격이 무한대가 되면 이 기울기가 무한대라는 것은 이 상대 가격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기울기가 하얀 색깔, 노란 색깔, 파란 색깔 가면 기울기 가파라지면 이거 바로 뭐라고 해야 돼요? 이게 관심사 X라니까 X의 가격이 기울기가 커지는 거니까 비싸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게 거의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안 판다는 거예요. 편의점에 가서 아저씨 담배 한 대 주세요. 고등학생이 왔어요. 너한테 안 팔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좋아요. 돈 내세요. 얼마예요? 1억이에요. 이래요. 안 판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이 가격이 X가 비싸져 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는 거의 무한대의 가격이 돼 버리고요. 그러면 이제 선택 가능한 영역이 줄어들게 되네요. 아무튼 요 예산선도 이렇게 막 꼬아 가지고 효용 극대화하는 선택점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로 자주 나오게 되는데 내일이요. 그 소비자 선택 이론 아마 문제를 다 풀 생각이에요. 그리고 생산자 선택 이론도 똑같아요. 목적식, 제약식 그거 그냥 2개 갖고요. 이 노는 동네가 요거밖에 없어. 이게 더 막 확장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시지 마시고 요 내용에 있는 것만 갖고 다 이렇게 풀려고 시도하시고 다 풀려요. 그리고 안 풀리는 건 문제가 이상한 거예요. 근데 거의 다 풀리는데 생산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목적식, 제약식 그 2가지 갖고 문제를 쫙 풀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정리하시면 소비자 선택 이론, 생산자 선택 이론 마무리하고 그 다음 주에는 복습 잘 하셔야 돼요. 잘 하시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시장 이론 좀 하고 그 다음 뒤에 생산 요소 일반 균형 하면 아마 한 대략 미시를 한 6번 중에서 한 4번, 3번 반 이 정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거실은 좀 계산 문제가 좀 덜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 2문제 정도. 거실은 차라리 요즘 국제경제 파트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게 이제 이것저것 다 응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수업 시간이 좀 딸아이가 그래 하시는 분은 문제가 뭔가 좀 생각하시고
책에 나와 있으니까 책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옆에다 이렇게 메모하신 다음 들어오시면 좋겠고, 그냥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는 분은 그냥 수업 시간에 그냥 막 연습장에 빨리빨리 계산하시면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자,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하시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